요즘 세상에서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입니다. 반갑다기보다 오히려 안도감에 가깝습니다. 버스에서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 말 한마디에 정성을 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직 세상이 다 무너지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졌지만 더 정중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을 꼽으라 하면 어떤 분들은 집값이라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술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집 어른을 마주치면 허리부터 굽혔습니다. 밥 먹었냐고 묻는 것이 인사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뭐라도 내놓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 시절의 예의가 완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나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고 있을까요? 공자는 이 질문에 이미 2500년 전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며칠 뒤 문자 하나가 옵니다. 바빴어. 나중에 얘기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말은 가벼웠는데 관계는 조금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움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섭섭하다고 하자니 내가 유별난 것 같고 괜찮다고 하자니 그것도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면서 뭔가를 잃습니다. 혹은 이런 장면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모인 가족 식사 자리. 어른이 이야기를 꺼내지만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봅니다.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 될까봐 말을 멈춥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존중이라는 공기입니다. 밥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어른이 겪어온 이야기를 듣던 눈빛, 그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오랫동안 먼저 연락해온 쪽은 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란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세대 차이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뿌리가 달라진 걸까요? 공자가 살던 시대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귀한 사람이 가볍게 취급되었습니다. 사람은 점점 관계가 아니라 이익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가 사라지면 사람은 사람답기 어려워진다고. 공자가 평생을 들여 가르친 것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는 상대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가장 작은 행동입니다. 인사 한 번, 고개 한 번, 말 한마디.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봅니다. 그 표현이 사라질 때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음악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의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공손하게 굴어도 상대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말이 조금 서툴러도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공자의 눈으로 보면 예의가 줄어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과만 묻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온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동네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인사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을 이유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수단이 되고 예의는 장식이 됩니다. 친절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정중함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 예의는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일,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신 분께 고맙다고 말하는 일, 전화를 끊으며 잘 지내시라고 묻는 일. 굳이 왜?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이익을 준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힘든 날 아무 이유 없이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바쁜 중에도 잠깐 멈추어 말을 들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이익보다 도리를 먼저 묻는다고. 이 차이가 사람됨의 깊이를 만듭니다. 이득이 있어서 잘 대하는 사람과 이득이 없어도 잘 대하는 사람.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신뢰합니까? 우리는 어느 쪽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답이 이미 예의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바쁨을 방패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쁩니다. 살림도 해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손주도 봐줘야 하고, 몸도 챙겨야 합니다. 이 나이에 바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쁨을 방패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예의를 미루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연락이 늦어도 바빴어. 약속을 어겨도 너무 바빠서. 인사를 못해도 어쩔 수 없지.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바쁜 일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말 한마디의 무게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아꼈던 사람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바빠서라는 한마디로 설명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하게 느껴졌는지를. 예의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중에도 잠깐 멈추는 태도입니다. 그 잠깐이 관계를 유지합니다. 짧더라도 진심을 담는 것, 그것이 예의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군자의 길이 아니라고. 바쁨을 이유로 예의를 미루는 순간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식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바쁜 상대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연락 안 해야지. 나도 좀 쉬어야지. 그렇게 서로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공자가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의를 미루는 것은 관계를 미루는 것이라고. 세 번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나이와 역할보다 나 자신의 판단이 더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존경은 강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예전처럼 나이만으로 대접받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존경이 쌓이기를 기다리면서 기본적인 예의까지 미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존경과 예의는 다릅니다.
존경은 특별한 사람에게 드리는 마음입니다. 예의는 모든 사람에게 드리는 마음입니다. 식당에서 자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 택배를 들고 올라오신 분, 마트 계산대에 서 계신 분. 그분들을 특별히 존경할 이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드려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됨을 모르면서 예를 논하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됨을 안다고 하면서 예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문제다. 예의는 상대가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줄어들 때 예의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의는 상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예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 순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자가 평생 말한 이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예입니다. 이인이 있어야 예가 살아납니다. 이인이 없으면 예는 형식이 되고 형식은 결국 버려집니다. 그래서 예의가 줄어든 것은 형식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먼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굳이 내가 먼저 인사할 필요가 있나? 저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먼저 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치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줄어들고 관계가 서늘해집니다. 그 서늘함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됩니다. 공자는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를 잃으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가난해진다고. 공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군자와 소인.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어떤 날은 군자이고 어떤 날은 소인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야 합니다. 군자는 예를 기준으로 삽니다. 소인은 이익을 기준으로 삽니다. 군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인사합니다. 칭찬받지 않아도 고개를 숙입니다. 힘든 날에도 말에 정성을 담습니다. 소인은 중요한 사람 앞에서만 공손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거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관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신뢰를 만듭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 차이가 보입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의 있게 살았는지가 찾아온 사람들의 수에 나타납니다.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 예의를 미룬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고. 바람이 불면 풀은 그 방향으로 눕는다고. 한 사람이 예를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이 생각보다 빨리 달라집니다. 식사 자리에서 먼저 어른께 수저를 드리는 손녀를 보고 옆에 있던 아이도 따라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조금 더 마음이 열립니다. 예의는 좋은 방향으로 전염됩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만 퍼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살아온 세월이 있으십니다. 젊었을 때 윗사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배웠고,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알았고, 어른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예의 없는 세상이 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예의를 받을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더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 말이 쉽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먼저 허리를 굽혀야 하는 게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왜 저렇게 대하나? 그 서운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남이 예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뿐이라고. 어른의 예의는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받지 못해도 주는 것, 인정받지 못해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남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무슨 예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예의가 더 필요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고마워라는 말이 사라질 때 관계의 온도는 서서히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익숙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대화는 줄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의가 사라진 결과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고 생일을 잊고 명절에 인사를 건너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의 부고를 받습니다. 그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그 전화 한 통입니다. 그 인사 한마디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은 통합니다. 어른이 먼저 말을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먼저 전화해서 잘 지내니? 너 생각났어. 이 말 한마디가 어떤 긴 설교보다 관계를 가깝게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예를 쓸 때 가장 귀한 것은 조화라고. 형식이면 막히고 마음이면 통한다고. 예의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좁히는 기술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그릇을 드러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말은 사람을 세우고 거친 말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커집니다. 어른의 말 한마디가 젊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어른이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잘 해냈어. 힘들었겠다. 수고했어. 내 마음이 이해가 돼. 이런 말들입니다. 반대로 그때 그 말이 왜 그렇게 상처가 됐는지 하고 평생 남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그 꼴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차이는 내용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마음입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말인가? 아니면 대상으로 보는 말인가? 그 차이가 기억의 색깔을 만듭니다. 혹시 최근에 내가 한 말 중에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의를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자가 제안한 방법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첫째, 작은 인사를 살리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가게에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내 마음을 먼저 단정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먼저 인사하셨습니까? 그 수를 세어보는 것 자체가 예의를 돌아보는 시작입니다. 둘째, 말에 무게를 담으십시오.
고마워. 수고했어. 잘 자. 짧지만 오래 남는 말입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 중 하나를 건네보십시오. 오랫동안 하지 않은 말이라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이 바로 오랫동안 미뤄온 예의입니다. 셋째, 사람을 역할로 보지 마십시오. 직원, 손님, 기사, 경비원. 그 역할 뒤에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예의의 시작입니다. 오늘 마주치는 사람 한 명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오늘 수고 많으셨다고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루도 달라집니다. 넷째,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십시오.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내가 한다. 저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 나도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인이라고. 나를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루 한 번씩 해보는 것. 그것이 어른의 실천입니다. 다섯째, 멀어진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래 연락이 끊겼지만 문득 생각나는 사람. 서운한 일이 있어서 멀어진 사람. 바빠서 잊고 지낸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끊겼던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나를 군자의 길로 한 걸음 가깝게 합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3가지로 나를 돌아본다.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정성을 다했는가? 친구와의 사귐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배운 것을 익히고 실천했는가? 이 3가지 질문이 매일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작은 예 하나를 건네보십시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고개 한 번, 그리고 한 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먼저 인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예의를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 곁이 편안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예는 이미 당신 안에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